자, 보자. 1950년대, 1950년대 어떤 누구도 이스트가 무슨 뜻이야? 혐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혐오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에게 혐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시니까 바이부터 생각해볼까? 작은 균류, 그리고 곰팡이 같은 거죠. 곰팡이를 연구함으로써 자, 우리의 복잡한 셀브스,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바로 더 많이 지금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갑자기 왜 이 효모가 우리의 복잡한 자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지금 효모라는 것은 그냥 something more than 그냥 빵을 굽는 거나 맥주를 양조하는 거나 와인을 마인팅 빚는 것보다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더 useful 유용하다라는 과학적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설득하느라 그죠? 바로 struggle 노력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모는 단순히 우리가 뭐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로 뭐야 맥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많아라고 과학 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설득하느라 바로 뭐야 노력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모티메나 존슨은 많은 다른 어떤 것들은 바로 뭐냐면 in the year 어떤 시간이 to come 지나갈수록 바로 깨닫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효모라는 것은 빈칸이라는 거예요. 자, 효모는 단순히 뭐라고 빵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유용하다. 자, 그들의 크기에 있어서 그들의 효모의 유전적인 거나 바이오케미컬 생화학적인 어떤 구성은 어떻게 아주 엄청나게 컴플렉스 복잡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와 같은 또 우리가 나왔어 셀프 우리와 같은 복잡한 아주 큰 복잡한 유기체의 수명을 효모가 통제하거나 생명을 sustain 뭐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효모들이 아주 뛰어날 정도로 좋은 모델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모란 여기 들어갈 말이 우리의 효모 때문에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자아가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 당신이 효모의 세포가 어떤 암이나 알츠하이머나 어떤 그 희귀병이나 노화 같은 것에 어떤 것에 대해서 효모의 세포가 우리에게 바로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너는 만약 네가 의심한다면 그런 거를 consider 근데 암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노화 같은 거는 사람에 관한 거잖아. 효모가 우리 사람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대.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모에 대해서 유전 연구를 위해서 상을 받았던 의학상과 심리학을 받았던 노벨 프라이즈의 어떤 사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효모가 우리랑 굉장히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여기 부분이 뭐였지?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은 뭐였냐면 효모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은 종종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것을 종종 재발견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한 작은 효모의 세포는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다. 자, 과학은 바로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결합해야만 한다. 자, 우리는 효모를 포함함으로써 우리의 음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치료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세포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뭐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작은 효모가 지금 우리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얘기해 준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효모나 우리나 바로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능가요? 그렇게 다 푸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규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govern, 통제하고, 이러한 규칙의 일부는 explicit가 무슨 뜻이야? 명시적인 뜻이죠. 명시적이고 정부에 의해서 보통 imposed, 부과되어지는 거죠. 뭐가? 규칙이요. 자, obey, 복종해라. 속도 제한을 따라라. no parking이야. 4월 15일에는 세금날이야. 다 정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된 규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대부분 규칙들은요 비공식적이에요. 종종 unspoken, 어떤 그 말할 수가 없는, 말하지 않는 문화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칙이긴 하지만 어떤 예의 발음의 어떤 규칙, 그렇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컨덕트, 행동의 어떤 규칙,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 이게 명시적으로 써 있어? 아니야. 그냥 비공식적인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규칙 중에 하나야. 자, 대부분 일반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빌드업, 구성되어 온 전통을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이해한다. 무엇을? 명시적이지 않는 바로 규칙이죠.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우리는 보통 그러한 명시적이지 않는 규칙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해야 돼. 안 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볼스같이 모두 이런 비자발적인 규칙과 subconscious가 무슨 뜻이야? 잠재의식이라는 뜻이죠. 잠재의식의 컨벤션, 전통들, 즉 이런 예절들을 말하는 거죠. 예절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프로덕티브, 생산적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비즈니스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은요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나쁜 습관으로 가득 차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떤 프로모트, 홍보하기 위해서 찾아야만 하는 어떤 원인과 회사에 어떤 심각한 데미지, 손상을 줄 수가 있어. 그죠? 자, 왜? 안 좋은 규칙이기 때문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just as 뭐뭐와 같이 모든 다른 분야에서 어떤 좋고 효율적인 어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규칙들은요 바로 뭐냐면 어떤 스피드나 어떤 너의 세금을 피하는 것이나 어떤 스피딩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절대적이거나 바로 뭐냐면 inflexible, 반영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규칙은 바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만약 네가 바로 너의 목적지를, 그러니까 너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지고 너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일상생활의 규칙도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물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가 돼야 돼? 지금 to keep up with가 무슨 뜻이야? 무엇을 따라가다 이런 뜻이죠. 산업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야? 그죠?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너의 주머니 안에서 돈을 가지고 너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란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바로 우리가 명시적이지 않는 그런 규칙 또한 우리에 있어서 엄청난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to foster long-term relationship, 어떤 community members, 어떤 그런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장기간의 어떤 관계를 foster, 촉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바로 위험에 관한 거 없이 국제적인 기회를 자본화시켜 줄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의 최소한의 양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 뭐야? 어떤 네가 안전하게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바로 뭐야?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칙을 잘 지키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바로 뭐야? 어떤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let's start with the statement. 자, 이러한 진술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인간은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을 주고 있다. 인간은. 자,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기후변화, 그 다음에 화석연료 세 가지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빠른 종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의 트랜지션이 무슨 뜻이야? 전환이라는 뜻이죠. 전환을 calling for가 무슨 뜻이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또 화석 연료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 it's a pretty bold statement. 자, 그런데 정말 아주 볼드 대담한 진술이다. 자, 우리가 지금 그것은 매우 다르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어떤 기후라는 것은 변화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이 기후 변화를 감지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얘기죠. 만약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 바로 주장하고 있다면, 거대한 변화가 기후 변화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화석 연료의 우리의 사용을 종식하도록 또 요구되어져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종식을 위해서 화석 연료의 어떤 사용을 종식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seems reasonable,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대이하라고 묻는 것이. 우리는 감지를 넘어서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결국에 화석연료는 그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전체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제공해 온 것도 사실이야. 화석연료. 알겠죠? 만약 우리가 대이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멈춰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incumbent on이 무슨 뜻이야? 어디요? 우리에게 어떤 다운사이드가 무슨 뜻이야? 다운사이드, 단점이라는 뜻이죠. 화석연료 사용의 단점이, 그러니까 만약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화석연료가 제공하는 바로 장점보다 바로 단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야. 그래야 화석연료가 어떻게 사용을 멈출 수 있겠지. 그래서 물론 21세기 들어서 화석연료, 기름이나 석탄 없이 우리 세계가 발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물론 화석연료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춰야 되지만 우리는 어쩔 수도 없어. 사실은 멈추게 하려면
화석 연료의 어떤 업사이드,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 바로 기후는 변하고 있고 인간의 화석 연료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아까 디텍트 관찰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바로 어떤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어떤 감지 이외에도 어떤 기여가 필요하다, 원인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것은 모두 다 시작하고 끝난다. 기후가 변화한다라고 말하는 시작과 종결일 것이다. 자, 우리는 바로 뭐야? 어떤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디세네이지가 무슨 뜻이야? 디세네이지. 요거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디세네이지. 그래. 무슨 뜻이야? 디세네이지.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주관성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etecting existing problem. 기존의 문제를 감지한다는 것은 협력적인 해결책을 이끌 것이다. 자, 모든 하나의 변화는 과학적인 정확성에 의해서 감지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need to prove, 증명해야 돼. 합리적인 바로 뭐야?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돼. 뭐를 증명해야 돼? 바로 뭐야? 지금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바로 뭐 한다는 얘기야? 어떤 화석연료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 이외에도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기후변화의 디텍션, 감지 이외에도 어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다른 것들도 또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다 맞추셨죠? 자, 2번에 보시면, 요게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요. 언어의 grammatical이 무슨 뜻이에요? 문법적인 그런 뜻이죠. 문법적인 구조는, 그러니까, 더크햄의 바로 외부적인 관점과, 그죠? 개인 화자들의 제약에서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는 사회적인 사실이다. 자, 언어의 문법은 사회적인 사실이다. 즉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subjective. 자, 그들의 주관적인 선호와는 이 be-independent of가 무슨 뜻이야? 뭐뭐과 무관한 이런 뜻이죠. 우리 이거 저번에 구문 시간에 했었잖아요. 알겠죠? be-independent of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과 무관한 이라는 뜻이죠. 알겠죠? 자, 무관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요, 화자들은 여기서 그들은 뭘 가리킬 수밖에 없어. 바로 주어가 복수가 스피커스가 나왔으니까. 자, 만약 화자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문법적인 규칙을 당연히 따라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젠더, 성이나 어떤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어떤 일치냐 숫자냐 주어냐 목적어냐 소유격이냐 등등등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문법적인 규칙은 의식적으로 뒤따르고 바로 스피크 각자 스피크 말하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지고 이런 문법적인 규칙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런데 화자들은요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이런
그들 스스로의 문법에 대해서 바로 문법의 어떤 규칙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인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우리가 한국말 하면서도 문법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문법적으로 너네들 지금 말을 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문법의 규칙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결국 문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뭐의 문제다? 바로 뭐냐면 의식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unrelative, 즉 우리가 느끼지 못한 반영할 수 없는 습관의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할 수 없는 습관의 문제라는 얘기가 우리가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부분적으로만 인식하고 우리 문법적인 규칙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른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언어의 문법적인 규칙은 빈칸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A는 여기서 뭘 가리켜요? 규칙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문법 체계에서 포뮬레이티드, 바로 공식화되어질 수도 있고 즉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책들은 문법을 기록하긴 하지만 그냥 되게 불완전하게 그냥 기록을 하는 거고 does not compromise, 문법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책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문법을 반영하지 못해. 왜? 그래서 지금 문법의 어떤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문법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란 얘기야. 우리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알아듣고 우리가 문법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불완전하고 합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규칙,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어떤 그 utterance, 발성과 잘 어떤 organized, 조직된 바로 discourse, 담론의 올바른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따라야 하는 규칙들은 오직 바로 개별적인 스피커, 화자들의, 그쵸? 개별적인 화자들의 마음 속에서만 오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규칙이라는 얘기는 오직 마음 속에서만 존재한다. 불완전하다. 알겠죠?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학습된 디스포지션, 성향인데 이것이 그들의 뇌에서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기억의 추적에서 바로 held, 담겨져 있는 학습된 디스포지션, 성향으로서, 그죠? 마음속에만 오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1번에 쉐이프, 형성한다. 각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화자의 이해를 형성한다. 자, 문법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그쵸?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 이게 왜 나와? 기름 넣을 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핵심 프레임워크, 틀의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규칙은요, 개인적인 스피커의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주관적인 느낌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대화를 해상하는 엄청난 constraint, 제약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법이라는 것은 타자의 마음속에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도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까 힌트가 바로 뭐가 나오고 그랬어? 바로 여기에서 discourse, 오직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 imperfectly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영할 수 없는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인식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몇 번이라는 얘기야? 3번이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시죠. 알겠죠? 다 맞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건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좀 많이 좀 풀어와 얘들아. 한 8문제는 나가야 되는데 푸는 시간 때문에 4문제밖에 못 나가 이 새끼들아.